문숙의 자연치유. 오늘은 인제 산속에서 낭독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인제 산속하고 잘 어울릴 만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2015년에 개정판이 나왔으니까요. 배우 문숙님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되게 흔한 말로 곱게 늙으신 분이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2015년에 샀을 때는 이분이 음식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게 됐는데, 읽다가 보니까 명상, 요가,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이 책이 좀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가물긴 했어도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서 소리도 정말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읽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보면, 에필로그. 다시 돌아오다. 내가 찾은 의식과 함께. 세상의 때와 먼지가 조금도 묻지 않고 하얗게 깨끗했다. 만으로 21살이 되던 해, 나는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하던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건 내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었고, 하늘과 땅을 뒤엎는 초자연적인 체험이었다. 나는 원초적인 내면에 일어난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동반했다.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신체적인 아픔과 머리가 터져서 부서지는 듯한 참혹한 고통의 나의 실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아름답고 달콤했던 삶이 갑자기 피밀이내 나는 고통으로 변한 이유를 물론 나는 알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실체였고, 머리가 터지는 고통 또한 실제 내가 느끼는 현상이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았던 것도 상상이 아닌 실제였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물론 학교에서도 스승들에게서도 배운 적이 없는 것이었다. 내가 순수하게 느꼈던 그 사랑은 태초부터 의뢰의 나의 삶 속에 존재하였으리라 믿고 있던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원초적 애착심이라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 그 애착심의 끈끈함은 상당했다. 어느 틈엔가 꿀통에 빠져버린 파리처럼 그곳에서 혼자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 부른다. 나는 상황도 모르는 채 본능적으로 그 꿀통에 떨어졌고 헤어날 수 없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다. 나의 세계는 달콤한 꿀맛뿐이었다. 항아리 속은 넓고 포근했다. 내가 일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양의 꿀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 꿀 항아리 속에서 뒹굴며 점점 더 그 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랑의 존재가 단숨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는 살을 찢는 듯한 혹독한 고통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일이, 그것도 한순간에 느닷없이 일어난 것이다.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나의 생각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었다. 다만 나의 신체적 고통만이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제시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주변 환경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내 자체의 존재성 또한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었다.
모든 것은 전날 내가 보았던 그대로였고 나 또한 조금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가늘게 숨쉬며 현재를 내다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봄바람 또한 언제나 마찬가지로 나를 세운 채 가슴팍으로 파고들어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도 변함없는 그대로였다. 단지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완벽한 모습으로 내 앞에 존재하고 영원한 사랑을 내게 표현하던 그가 한순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사롭게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죽음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처음으로 내게 소개된 것이다. 삶의 환상 안에 처음으로 나타난 죽음의 실상이었다. 그 죽음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순식간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태를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나에게 터무니없이 역부족이었다. 죽음이라는 말은 말 자체의 뜻 이외에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말은 말일 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의 기억도 나의 몸 안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그 죽음이라는 개념은 나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소용돌이치는 깊은 혼돈의 세계로 어지럽게 나를 몰아가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에게 삶이란 절대적인 실상이었다. 사랑이란 당연히 존재하는 그리고 변치 않는 또 하나의 확고한 실상이었고 그 사랑의 상대였던 그는 완벽한 모습으로 내 앞에 존재하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실상의 전부였다. 나의 모든 감각기관은 그런 나의 꿈같은 사랑의 실상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시시때때 증명해주고 있었다. 코끝으로 스며들어오는 그의 향내는 영혼으로 통하는 비밀의 정원이었다. 쉰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목소리는 천상의 바람소리와 같이 편안함으로 내 마음을 진동했고 그의 달콤한 입술의 맛은 환상적인 격동을 내게 선사했다. 내 눈앞에 존재하는 그의 모습은 내가 보아왔던 어느 것보다도 완벽하게 나를 매료시켰다. 살갗에 손끝이 닿을 때마다 몸은 저려왔고 스스럼 없이 순간 속으로 무너져 들었다. 이건 무엇보다도 확실한 실상이었다. 그것은 삶 자체의 모습이었으며 삶이 절대적인 실상이라는 걸 증명해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들이었다. 병원에서 그의 죽음을 확인한 직후 나는 정신없이 거리로 나갔다. 갑자기 밀어닥친 내면의 고통과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는 외부의 상황 사이에서의 나의 자아는 힘을 잃으면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은 서서히 분리되어 있고 서로 엇갈리면서 나의 의식 세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공간의 개념 또한 내가 알고 있던 실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그 형체를 잃은 채 또한 투명해져 있었다. 거리를 꽉 메운 자동차들의 물결이 정막 속에서 아주 서서히 그 공간 안을 흐르고 소음 위에 사라진 거리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적과 같은 울림만이 바람처럼 스쳐가고 있었다. 시간은 내가 보고 있는 그 공간 속에 함께 흐르고 있지 않았다. 공간 또한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의 실상은 이미 사실이 아니었다. 오직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가닥의 기억은 죽을 것 같이 찢어지게 아픈 나의 가슴과 터질 것 같은 머리통뿐이었다. 온전한 성인이 되어 홀로 책임지게 될 만한 21살이 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고 그 대가로 알 수 없이 기이한 의식세계를 선물로 받았다. 연을 맺은 지 겨우 1년 만에 나를 두고 애처롭게 떠나가야 했던 그의 존재로 인해 이제 나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서 떠나간 곳은 무엇이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또 무엇인가? 삶의 환영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죽음이란 것의 실상. 그리고 이 고통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실체인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와 함께 집을 나섰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여기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벽에 그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가 그동안 정성 들여 만들고 있던 거대한 미완성 흑백 콜라주도 오른쪽 끝부분에 조금 남겨놓은 채 그대로 벽에 서 있었다. 시간만 나면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앉아 가위로 내 모습을 잘라 한 장 한 장 오려붙이던 그의 자리에는 아직도 쓰다 남은 흑백 사진들이 쑥쑥이 쌓여있다. 온갖 표정의 내 모습들이 그가 잘라서 엮은 대로 이리저리 빈틈없이 엮여진 채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가 즐겨 입던 검정색 면 셔츠를 내려 그곳에 나의 얼굴을 묻어보았다. 그의 몸 내음이 짙게 배어왔다. 포근했다. 그와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흑백 콜라주 앞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 사이로 쪼그리고 들어누웠다. 그가 곧 돌아올 것만 같았다. 희끄무레한 방문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의 셔츠에 코를 묶고 움켜쥔 채 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곳에 누워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물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주 먼 후에도 다시는 내 곁으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이 삶의 현실이 환영일 수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감지했고 삶과 고통 그리고 사랑의 죽음의 실체를 찾아 그의 향내를 뒤로하고 아주 먼 길을 떠났다. 바다를 건너고 높은 산을 넘었다. 홀로 광야를 횡단하고 사망을 가로지르며 캐년의 계곡을 오르내리기로 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 늘 홀로 서 있었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홀로 그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답을 구했다. 닥치는 대로 읽고 배웠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듯 해서였다. 내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았다. 예술을 공부했고 중세기 성당들을 찾아다녔고 인디언들의 지하 예배당 키바에 누워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외진 산봉우리 끝에서 바람의 굉음과 함께 잠들고 시커먼 먹구름으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광야에 수없이 이어지는 선명한 무지개들을 가로지르며 질주했다. 평화로운 고원의 황금빛 석양 속에서 사슴들과 함께 뛰어올랐고 거목들의 밀림 속에서 날개단 요정이 베어보기도 했다. 마침내 방향을 돌려 내면을 향한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까지 나의 신비로운 여정은 어딘가를 향해 이어졌다. 차츰 내면의 체험을 통해 그동안 내가 찾고 있던 삶의 실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아 뒤에서 유유히 지켜보는 실체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내가 떠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새겨졌지만 그가 사랑하던 도시, 그가 잠들어 있는 이 땅에 나는 내가 찾은 의식과 함께 돌아왔다. 그의 향내가 아직도 깊게 배어있다. 이곳은 2015년 여름 서울에서 문숙.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이 문숙님이 왜 아직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될 법도 한 것 같아요. 아마 40년이 넘게 사별한 사랑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는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랑의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음, 문숙의 자연치유.